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무너졌지만 테슬라는 좀 살아남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X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xAI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테슬라와 xAI를 합병한 스페이스X 간의 빅딜의 합병이 또 나올 건지 그 여부가 되겠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탁월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주식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은 보이진 않았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월 3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이 무려 1.43%나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34%밖에 빠지지 않으면서 나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나스닥 기술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매크로 지표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 오픈 AI의 관계였습니다. 솔직히 케빈 오씨 연준의장 지명은 단 하루 만에 악재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되었지만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은 바뀐 것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그렇게 싸우고 비난해왔던 파월 연준의장을 내리면서 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추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워낙 인플레를 싫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어제끼는 양적 완화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애플의 실적마저 잘 나오면서 나스닥도 지속 반등을 보여줄 법도 했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2.85%나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86%나 빠졌고 오라클도 3.37%나 빠졌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오픈 AI와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지금 묶여있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최근 젠슨왕 CEO가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투자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전망을 밝힘으로써 관련된 AI 주식들의 하락이 오늘 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되었던 제조 PMI 지수는 최근 1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오픈 AI와 반대되는 알파벳 제미나이 진영 역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 있는데 알파벳 실적이 잘 나오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팔란티어는 주변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녹색불로서 6.85%나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팔란티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탁월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우상향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 성장세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고무적인 부분의 이 성장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컨센서스를 모두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내년 가이던스도 좋아요. 올해 가이던스가 되겠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61%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시장 기대치를 역시나 상회하는 발표였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 팔란티어 실적이 거버먼트 즉 정부 분야와 일반 기업들 상업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올해 61% 증가를 예상하지만 상업 부분의 매출액은 115%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부분은 어느 정도 상방이 좀 막혀있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커머셜 쪽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이 팔란티오의 영업은 그 한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를 했지만 이 중 정부를 상대로 하는 영업은 60% 증가 그리고 역시나 상업 부문은 82%나 증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앞날을 밝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 마진율도 벌써 43%나 나오면서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맞먹는 수준의 마진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팔란티어는 이제 실적 우등생이 된 것 같습니다. 매 분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업 매출 중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하는 매출 중에 미국 부분만
떼어보면 그 성장률은 더욱더 큽니다. 전년 대비 137%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도 좋은데 S커브처럼 그 성장 곡선이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주가 하락이 컸었는데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하락 속에 테슬라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0.04% 상승한 422불대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410불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400불대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은 올해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지난 어닝콜에서 테슬라는 글로벌에 890만 대를 보급을 했고, 그 중에 110만 대가 FSD를 구도하고 있다고 밝혔죠. 자, 오늘 중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기 900만 대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자, 이제 테슬라의 글로벌 누적 차량 대수가 9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008년 2월에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인 로드스터를 일단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먼저 인도를 했었죠.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18년 만에 벌써 이제 900만 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연간 18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3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글로벌에 1000만 대 이상 테슬라 차량을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가 되면 이 테슬라 차량들이 더 이상 자동차에 머무르지 않고요, 주행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역사적인 이정표를 쓸 것 같은데요. 최근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회사들의 합병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합병을 지난해 7월부터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면서 AI 제국을 만드는 것을 작년 7월부터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XAI 테슬라 스페이스X가 적혀 있는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XAI와 스페이스X를 합치려고 하는 듯한 포스팅을 지난 7월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로 어제 스페이스X와 XAI의 공식적인 합병이 발표가 되었어요. 일단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XAI는 250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 1.25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돈 160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지구상에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과 냉각 병목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비싼 땅을 살 필요도 없고,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과 냉각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퍼나를 것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XAI가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위성 간의 통신은 스타링크가 담당을 하겠죠.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가 1.25조 달러까지 등극을 하게 되면요, 글로벌 11위 기업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11위 기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거의 테슬라의 버금가는 순위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돈 남은 누나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유니트리와 같은 로봇 기업, 그리고 CATL과 같은 배터리 기업, 그리고 바이두와 나머지 IT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자체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이는 곧 패권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애청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아직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제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니에요. 주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혁신의 정체가 빚어질 수 있고, 이는 중국으로부터 기술 패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결단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XAI를, 근육에 해당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를 통합을 해서 이러한 중국식 통합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편화된 기업을 하나의 체제로 결합을 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이 기업들을 합쳐서 거대 제국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스페이스X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이터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약 8빌리언 정도의 프로핏을 연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PR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100배 정도를 주면은
시총이 800빌리언 정도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매출이 15에서 18빌리언인데 이익이 8빌리언이 나온다라니까 굉장히 높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진율이 거의 50%대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워낙 그 스타링크가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테슬라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94빌리언이고 에비타가 15빌리언으로서 매출은 스페이스X보다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높지만 이익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합병 소식이 나오자 스페이스X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와 미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명의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CFO에게 최고 재무 책임자죠. 들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 합병 목표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내부적인 목표는 빠르면 6월 달에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을 해서 IPO 즉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정말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도 합병이 되어서 X홀딩스가 탄생할 것이냐 이 여부가 되겠는데요. 지난 어닝콜에서 테슬라 역시 xAI에 투자 중에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확률이 높게 점쳐지기도 해요.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합병 회사가 아직까지는 테슬라보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합병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빠르면 올해 4월 이내 임시주총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주주총회는 11월 달에 했었죠. 하지만 임시주총은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역시 합병을 들 수 있겠는데 임시주총에서 이 합병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주들 간의 주주 투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엑스홀딩스 탄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반독점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과거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대 플랫폼 회사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반대 여론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세금을 강하게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는 반박도 많이 있어요. 테슬라를 오랫동안 지켜본 레이어드 님도 일단 이번 합병 소식에 대해서 xAI 일병 구하기라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xAI는 현재 계속해서 거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엔비디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의 GPU를 사와야만 해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의 현금 흐름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 xAI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스페이스X를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페이스X로 충분히 xAI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까지 합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리 블랙 역시 테슬라의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시총이 1.5조 달러고 스페이스X도 xAI를 합병하게 되면 1.5조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이제 3조 달러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뉴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진 회사를 뉴 테슬라라고 점치면요. 스페이스X를 합병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수가 추가가 되겠죠. 현재 테슬라가 상장한 만큼 주식수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뉴 테슬라 주식이 기존 주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요, 주식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 주가를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게 게리 블랙의 주장이에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돈을 엄청 또 잘 벌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계속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신규 회사 뉴 테슬라 이 엑스홀딩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캐시 우드의 의견으로 보나 일론 머스크의 의지로 보나 언젠가는 정말 합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9월 정도에 테슬라 주식을 1빌리언 즉 우리도 1조 4천억 원 정도 더 샀었죠.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그러니까 최종 합병을 염두를 해두고 테슬라 지분 가치를 더 늘리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AI 끝판왕은 피지컬 AI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컬 AI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즉 옵티머스 로봇을 몇십억 대 지구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AI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게 X홀딩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 X라는 브랜드가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언젠가는 여기 보이는 이 4개 회사가 다 합쳐질 것 같고요. 합쳐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서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 재벌 그룹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올해 스페이스X와 XAI는 정확히 합병을 합니다만 테슬라와의 합병 소식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든 페이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잘 나가게 되면 뭔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합병이 될지 스페이스X에 테슬라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지분 가치를 가져갈지 한번 아트란TV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